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남성 암 발생률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립선암.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이 전립선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병원 비뇨기과 정창욱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로결석에 이어서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립선암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들어봤어도 전립선이 대체 어디 있는 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기관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 전립선이라는 거는 남성한테만 있는 외분비 기관이고요. 네. 생식과 관련된 기관입니다. 위치는 방광 앞에 있다고 해서 앞전자, 설립자, 그래서 전립선, 전립샘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즉 방광의 아래쪽에 요도로 연결되는 부위에 이제 밤톨만한 크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광 바로 앞에 요도를 이렇게 감싸듯이 있는 게 전립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광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다. 좀 이렇게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사진을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림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립선이라는 게 그러면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아까 외분비 기관이라는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요. 내분비는 많이 들어봤어도 또 외분비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립선이라는 거는 정액에 포함되는 전립腺 그 액에 액을 분비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정액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을 통해서 온 정자와 그다음에 정낭에 있는 정낭액, 그다음에 전립선액이 이렇게 같이 한 군데서 만나서 요도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되고요. 이런 그 정자 자체를 또 활동성 있게 이제 그 여성한테 가서 이렇게 착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생식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저희가 시작할 때 전립선암이 남성암 5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만 명당 발생자 수로 보통 보잖아요. 암 발생자 수를. 네, 1999년 통계를 보니까 8.3명이었는데 2014년을 보니까 25.7명이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전립선암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식 식습관. 저희가 우리나라가 좀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잘 살게 되면서 이제 붉은 육류 섭취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PSA의 그 도입으로 PSA 검사라는 전립선암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피검사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발견이 더 많아진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발생이 좀 늘어나지만 발견을 많이 하는 것도 확실히 늘어나는 것 같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 연령도 좀 예전에 비해서 낮아졌다라는 거를 봤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좀 아버님들만 걸리는 암으로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40, 50대 환자도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첫 번째는 발생 자체가 많아지면서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대에서도 발생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40대부터 PSA 검사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까 붉은 육류 식습관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그렇다면 전립선암 발생에 이런 식습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붉은 육류 이런 것들이 전립선 발생을 더 많이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전립선암을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가족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고요. 담배라든지 흡연은 그렇게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가족력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전립선암을 가진 환자가 가족 중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증가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흔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가족분들, 이제 형제나 그다음에 부모님의 형제 이런 그
가까운 가족에서 전립선 암 환자가 한 분 있다. 그러면 한 2배 정도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2분 정도 있다 그러면 한 5배 정도, 네. 3분 정도 있다 그러면 한 11배 정도 더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가족 중에 전립선 암이 진단된 환자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이른 나이부터 PSA 검사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 들어본 것 중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워낙 빈도가 높잖아요. 근데 전립선 비대증이 오래 가면 전립선 암이 된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요. 이거는 어떤가요? 네, 그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암은 완전히 별개의 질환이고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오래된다고 네. 전립선 암이 되지는 않지만 별개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네네. 전립선 비대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그런 것도 있던데요. 이제 정관 수술 종종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정관 수술을 하면 이 전립선이 아무래도 정액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보니까 전립선암 발생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게 있던데요. 네. 어떤가요? 그래서 실제 외국의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정관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전립선 암 발생이 더 많다라는 연구들이 보고된 바들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그 상관관계가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 완전히 정설은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이 진단이 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전립선암은 진단돼도 착한 암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진행 속도나 치료 어떤가요? 다른 암종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진행도 조금 느리고 네네. 치료도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전립선암은 그 악성도가 높은 암하고 악성도가 낮은 암의 분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단이 됐을 때 이게 무조건 순환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악성도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전립선암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악성도가 높고 네. 어떤 것들은 낮다. 그런 거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서양이랑 우리나라랑도 분포 차이가 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남성은 악성도가 좀 더 높은 암에 잘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통계가 있나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그 데이터를 보면 서구에 비해서 악성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고요. 좀 더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병기, 그러니까 같은 그 진행 상태에서도 네네. 한국의 그 남성들의 전립선암은 서구에 비해서 악성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비교적 높기 때문에 치료에 더 이제 반응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순환암에 속하긴 하지만 네네. 서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악한 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전립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어느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나요? 2016년에 발표된 국가암 정보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5년 생존율이 약 93%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통계가 약 99%인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아까 전립선암 발생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른 종류의 암도 그렇지만 생활 습관이 좀 연관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전립선암 예방에 이제 필요한 생활 습관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음식을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식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붉은 육류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콩에 들어있는 네네. 성분들이 전립선암을 예방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을 해주는 것으로요? 그래서 네. 두부라든지 된장찌개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많이 알려진 게 토마토에 들어있는 붉은 그 색소 성분인 라이코핀이라는 게 네. 전립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이거는 이제 생으로 드셔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고요. 네. 살짝 익힌 상태가 되어야지 약간 가열을 해야지 네네. 몸에서 이제 활성이 돼서 네.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약간 데치거나 네네. 아니면 그 토마토 파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건강 생활 습관들, 네네. 뭐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한 잠을 자고 네. 야채, 채소, 과일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거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남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립선암의 원인과 위험 인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립선암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지금까지 진행의 김민선, 도움 말씀의 우리 병원 비뇨기과 정상욱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